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 정책 요구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화면을 보시면은 뭔가 되게 복잡하게 그림이 적혀 있죠. 사실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1842일 동안 농성했던 장애 등급제 폐지, 그리고 부양 의무제 폐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장애인 정책 요구안 중에 모두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등급 제한에 따른 서비스 신청 자격과 수급량을 제한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폐지하고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가구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수급 여부와 수급량이 결정됐던 것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주춧돌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시면요, 각 부처마다 우리의 요구에 맞게끔 어떠한 영역들에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 통해서 바로 제일 위에 있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와 개인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거짓설 폐지,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해서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고 있죠. 이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에는 몇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바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보장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얼마 전에 우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우리 투쟁 하셨었죠. 충북에서도 하셨고, 대구, 그리고 부산, 광주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요구입니다. 올해 7월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체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이 보장되느냐?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 문제, 그리고 본인 부담금 문제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즉 점수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보장하라는 것이 요구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시간 보장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30여 명의 부모 활동가 동지들께서 보건복지부 1층 로비를 점거를 하셨었죠. 올해부터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만 하루 2시간에 불과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의미 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바로 8시간은 최소한 채워야 된다는 요구이고요. 대상자도 올해 2,500명에 불과한데 10,00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권리보장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 그리고 개인별 지원 서비스가 보다 더 장애 영역별, 유형별로 다양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보장이고요. 다음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정책 강화, 그리고 권리보장, 공공성 보장 전달체계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선 거주시설 폐쇄부터 보면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또 역대급 사진을 하나 남겼었죠. 보건복지부 구름다리 위에다가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하라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장애 등급제 폐지도 그렇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그렇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리지 못했고 실제 이렇게 성큼 다가오리라는 기대조차 우리는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탈시설 지원해라, 시설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설을 폐쇄하라 라고 우리가 요구하기 시작하면 바로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우리가 이만큼 이뤄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짓설의 완전한 폐쇄, 그리고 거짓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되고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까지 대형 시설을 30인 이하로 축소하자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장애인 지원 자립생활주택을 2만 호 이상 공급해라 라는 것, 그리고 탈시설 정착금과 주거 서비스 예산 확대하는 요구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네, 잠깐 멈췄는데 다음으로는 권리중심 공공서 보장 전달책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앞서 보셨던 개인별 피로도의 종합조사표 반영하는 것과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및 당사자 참여 보장이 있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벌써 한 거의 10년 가까이 지원금도 동결되어 있는 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가 필요하겠고요. 탈시설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내변변 장애인 종합지원대책 마련 및 전달체계 마련이 있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전통적 주제죠. 넘겨주십시오. 네, 이동권이 있겠습니다. 대폐차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고속 시외버스 도입 의무화가 있습니다. 올해 추석 때부터 고속버스 시범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요. 얼마만큼 도입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8,000대에 달하는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얼마만큼 탑승 가능한 버스가 도입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도서벽지 상간지역으로 갈수록 이동권 문제가 심각하죠. 이 특별교통수단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겠고, 단체 이동권 보장, 그리고 모든 교통수단에 있어서 접근권 보장이 또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다음으로 노동소득 보장입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을 내년 1월부터 바로 3급 장애인까지 확대해라. 바로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사항 1순위가 소득보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3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보여줘야 이 정부에서 정말 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돼서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이룰 의지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한 슬라이드가 넘어왔습니다. 이전으로.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하는 문제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보장이 있겠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고용노동부에 요구할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를 8,000명까지 내년에 올려라. 그리고 문화예술 공공일자리 보장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육 주거권 보장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주거지원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지원주택 제도화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그리고 주택개조 지원 제도화 등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를 모두 이제 법 제도화할 수 있는 법 재개정 문제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이제 정말로 법 제정을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 지원법, 그리고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 등이 있겠습니다.